시험에 실패하셨나요?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점수가 나오질 않았나요? 제가 감히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설병원에선 5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수험 생활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오늘의 소설이 잔잔한 위로가 되길 기도할게요. 어제 고시원에 있던 짐들을 모두 뺐어요. 내 앞에 앉은 환자는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린 모습이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뜨거운 슬픔으로 가득하다. 마음이 시원했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책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풍선처럼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동안 풀어놓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나는 학생에게 커피를 내밀었다. 학생은 천천히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 돌리며 말했다. 나 열심히 했구나. 돌아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살았구나. 아니다. 어차피 떨어졌는데 뭘 열심히 했다고. 나는 학생의 말을 끊었다. 학생,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열심히 한 것이 맞아요. 스스로가 눈물을 흘릴 정도면 열심히 했어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나요? 학생은 울먹거리며 말했다. 내가 아닌 내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느새부턴가 스스로를 자학했어요. 이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엄청 불안해했고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내 몸을 완전히 감쌌고 시간이 지나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학생은 침을 꼴꺽 삼키며 스스로를 겨우 진정시켰다.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힘든 거는 참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 우울증에 빠졌어요. 도저히 공부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전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자책했어요. 여기서 무너질 거냐고, 너 이렇게 약했냐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아주 엄격하게 대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손목이나 발목은 항상 튼튼했는데 필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손목이 아팠어요. 그리고 맨날 자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살이 쪄서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학생은 자기 연민에 빠졌는지 갑자기 또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달래줬다. 한동안 울다가 눈물을 그친 학생은 갑자기 울어서 죄송하다고 연신 내게 사과했다. 내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울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줘서 감사해요.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왜 공무원 시험을 5년 동안이나 준비했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동자를 낮추며 답했다. 제가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요. 저 고졸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았어요. 어느 순간 이대로 계속 알바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저도 안정적인 직업이 갖고 싶었어요. 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이유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서였군요. 네, 맞아요. 여자가 하기에는 좋은 직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합격 후기를 보니까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안에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뭔가 희망이 보여서 저도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공시생활 하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한 언니도 생겼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었나요? 네, 믿고 의지했던 친한 언니가 먼저 합격을 했어요. 저보다도 늦게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는데 먼저 합격하고 덜컥 떠나버리니까 제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를 더 다독이면서 공부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2년차 때는 합격권까지 점수가 올랐어요. 정말 아깝게 3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아깝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자만심이 생겼어요. 아, 나도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하겠다. 진짜 나도 합격이 멀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차 때 국가직과 지방직 필기시험에 모두 불합격했어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점수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엉망인 점수가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제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작년에 점수도 잘 나왔겠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랬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험 생활을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다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3년차 때 시험에 떨어지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할 말도 없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하냐고 제게 물어보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라고 가볍게 얘기하긴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고 내일 해야 할 공부를 생각하면 두렵기만 했어요. 학생은 술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숨긴다. 그러다가 물꼬를 터주면 수문을 개방한 댐처럼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낸다. 4년차 때였어요. 제 나이가 이제 거의 30살이 되었어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갔네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지나갔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 제자리에 멈춰 있었죠. 온 세상이 앞으로 흘러가는데 저만 말뚝에 박혀서 가만히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짧은 시간 폭삭 늙었어요. 피부도 안 좋아지고 손목 발목 다 나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부모님과도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제 미래도 불안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저 스스로도 저를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시험 전에 멘탈이 나갔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툭하면 배가 아파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어요. 이렇게 전 4년차 시험까지 다 망했답니다. 학생은 또 울먹거리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울고 그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울컥 터져나오는 서름을 그 무엇으로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계속 하소연만 하네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다 털어야 해요. 자, 4년차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5년차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나이가 곧 30살이 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이 시험에 목을 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그만두려는데 뭔가 자꾸 아쉬움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세월로 남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5년차 시험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5년차 시험은 열심히 했나요? 네. 그녀는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썼고 몸도 많이 상해서 더 이상 공무원 시험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자신도 이젠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20대 청춘을 다 바쳐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실패해서 인생이 꼬여버릴 순 없잖아요. 스톱워치도 사서 순 공부 시간을 체크해가면서 독하게 했어요.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불안감과 잡생각은 아예 다 떨쳐버렸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요. 변비에 시달리고 생리불순도 왔지만 버텼어요.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5년차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을 봤어요. 나는 결과를 아는데도 왠지 모르게 기대에 찬 질문을 학생에게 던졌다.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커피잔을 작은 손으로 감싸며 나긋이 말했다. 국가직은 한 문제 차이로 탈락했고 지방직은 제가 쓴 지역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졌어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지원했다면 합격할 점수였어요. 소설병원 주치의라는 직함을 잊고 난 무릎을 탁 치며 탄성을 질렀다. 아깝네요. 학생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물었다. 선생님, 공무원 시험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저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자기 하소연을 멈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본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할 시간이다. 신세 한탄이 끝나고 질문을 하는 순간 그때가 소설병원 주치의로서의 임무가 시작된다.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세요? 그게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니까요. 지금 몸은 어때요? 성한 곳이 없어요. 웬만한 곳은 다 아파요. 변비도 심해졌고 한 번 더 죽을 각오로 책을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좀 쉬다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해요. 본인도 경험했잖아요. 1년차 때 점수가 잘 나와서 방심했더니 2년, 3년, 4년까지 계속 떨어졌잖아요. 마지막 5년차 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했는데도 떨어졌고요. 자꾸 몇 점 차로 떨어졌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탈락이에요. 앞으로 1년 더 준비한다면 적어도 이번에 했던 것 이상으로 해야 돼요. 학생은 숨이 죽은 채소처럼 시무룩해졌다. 더 이상 책 보기가 싫어요. 모의고사 문제집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요. 학생은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토닥여주면서 물었다. 하루에 공부 몇 시간씩 했어요? 10시간이요. 주말에는 잘 쉬었어요? 아니요. 쉬는 날은 거의 없었고 어쩌다가 정말 힘들어서 쉬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어요. 주말에도 거의 공부를 했네요. 그녀는 또 힘들었던 과거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머릿속으로는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았어요. 그녀는 뭔가 신이 난 사람처럼 말을 이으려고 했다. 힘들었던 추억을 얘기하는 것이 재미가 될 순 있다. 하지만 버릇이 되어선 안 된다. 나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공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공무원 시험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을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알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학생은 답하지 못했다. 본인도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나는 하나씩 물었다. 떡볶이 아니면 스파게티 어떤 게 더 좋아요? 떡볶이요.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카페 아니면 놀이공원? 전 놀이공원이요. 카페는 종종 들리지만 놀이공원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그걸 더 좋아해요. 친구 아니면 남자? 남자요.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국내 여행 아니면 해외여행? 국내 여행이요. 아직 국내에 많이 가보지 못한 명소가 많아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낀 뒤에 해외여행을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집에 가만히 있기 아니면 밖에서 기진맥진 할 때까지 놀기. 밖에서 기진맥진 할 때까지 놀기요.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자, 어느 정도 말꼬가 트였으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비록 내성적이지만 용기 있는 모험가예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남들 눈치도 많이 보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과감하게 도전해봐요. 학생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자 나는 흐뭇했다. 원래 이렇게 밝게 빛나는 아이였구나. 천사 같은 친구가 어둠에서 몇 년이고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당신은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고 놀이공원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를 즐기죠. 남자친구와의 열렬한 사랑을 꿈꾸고 있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끼기 위해 방문하고 싶은 여행 명소가 많아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느니 밖에서 온몸이 힘이 빠질 정도로 노는 것을 선호하는 열정파네요. 그런 당신은 스스로를 내성적이지만 용기 있는 모험가라고 했어요. 비록 눈치는 볼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과감하게 도전하죠.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에요. 학생의 얼굴이 꽃처럼 피어오른다. 시들해진 누런 잎사귀가 물을 먹고 다시 새파랗게 빛이 도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 때문에 시들어진 그녀는 다시 영혼을 되찾아 생기가 돌았다. 요즘에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죠. 공무원 시험 합격증과 당신의 영혼이 물에 빠져 있어요. 둘 중에 뭐를 구하겠어요? 합격증을 고르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당신은 일만 하게 될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죠? 네,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말한 당신 자신을 잃게 될 겁니다. 떡볶이를 먹어도 맛이 없고 놀이공원에 놀러갈 시간도 없죠.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도 사귈 수가 없고 밖에서 힘이 빠질 정도로 놀 체력도 없어지죠. 여행을 다녀오는 건 당연히 사치이고요. 내성적이지만 용기 있는 모험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시무룩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거울을 보여줬다. 이게 지금 당신의 표정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나는 말을 이었다. 반면에 물에 빠진 영혼을 구하면 공무원 시험에는 떨어져요. 하지만 당신 영혼이 담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떡볶이를 좋아하고 놀이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드는 남자와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국내 여행을 하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놀 줄 아는 당신. 내성적이지만 용기 있는 모험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그래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아는 당신. 나의 설명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거울을 내밀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울을 쳐다봤다. 보았을 것이다. 내면에 숨겨왔던 열정, 속마음, 솔직함.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힘들었던 공시 생활을 한탄하면서 흘린 따가운 눈물이 아니다. 스스로의 영혼을 마주하면서 흘린 뜨거운 눈물이다. 그녀는 울었다. 펑펑 울었다. 그녀는 거울을 품에 안고 기침을 했다. 속에 있는 말을 언어로 꺼내기보단 거센 재채기로 털어놓는 것이 더 편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최후의 질문을 날렸다. 자, 대답해주세요. 공무원 합격증과 당신의 영혼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 대신 거울을 살포시 내밀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대접했다. 말없이 커피를 홀짝이다가 그녀는 소설병원을 나갔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물 자국이 난 거울이다. 저 거울에 그녀의 영혼이 잠시 머물렀다. 내성적이지만 용기 있는 모험가의 영혼이.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의 소설을 바칩니다. 소설병원 주치 오늘의 소설 마치겠습니다.